들어갈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에듀프로에서 민법 강의를 맡고 있는 양민이라고 합니다. 직접 대면은 처음인데 저는 여기가 처음 아니고요. 2년 전인가요? 방문각에서 여기서 민법 강의를 제가 직접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박현숙 고시학원 쪽에서도 한 5, 6년 동안 민법 강의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처음은 아니고요. 여러 번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피천득 씨가 2년이라는 글에서 사람 2년 맺기가 참 쉽지도 않고 또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자리가 사실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가실 때 민법이 손에 좀 잡혀가지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시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열심히 오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내셔도 감사합니다. 자, 책을 보시게 되면 판례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례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판례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그 다음에 그 접근하는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판례가 한 800개 정도가 돼요. 800개 정도. 700개에서 800개 정도 잡는데 그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한 10년에 하나 정도 출제가 되는 판례들이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한 10년에 하나 정도 되는 출제되는 판례가 한 3분의 2고 나머지가 한 5년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판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을 이렇게 선정을 할 때 넓게 잡으면 10년에 아니면 15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페이지 수가 이게 이제 몇 배로 늘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분량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하고 그 다음에 공부량하고 이게 많아지면서 이제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구성을 하면서 간혹 출제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가 빼버렸어요. 그래 보시면 맨 처음에는 제가 구성을요 이것만 하려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를 하셨으니까. 전원합의체 판례요. 여기 전합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료집에는 전원합의체 판례. 요거 위주로 구성을 해서 요걸로 그냥 딱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건 많지 않아요. 요건 몇 개 안 되거든요. 가령 민법 총칙을 보시게 되면 전원합의체가 5개도 안 됩니다. 5개도 민법 총칙에. 민법 총칙만 따지면.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 맨 왼쪽에 중요도를 표시를 하면서 옆에다가 빈출하고요. 이렇게 빈출 판례하고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로따로 구별을 해놨어요. 이렇게 빈출이라는 거하고 전합하고 이렇게. 거기 한번 보세요. 1번 보시면 빈출이라고 돼 있죠. 민법 총칙 전체를 다 털면 전원합의체가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이게 적다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전원합의체 판례가 어디 있느냐면 보실까요? 19번 보세요. 18번이군요. 18번에 있습니다. 18번이 보면 전합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공부를 하실 때 이걸 따로 구별을 하셔서 체킹을 하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든 아니면 네모를 하시든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하셔서 체킹을 하시면서 가주시라는 거,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복습하실 때도 요걸 이렇게 따로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시고, 주로 시험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요거 외에도 뭐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비중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선정한 게 오늘 이제 23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하고 처음 오늘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한테 잠깐 들은 얘기로는 공부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기대만큼 안 되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시간이 좀 빨리 가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면서 그때그때 점검을 하면서 예, 내용 정리 밀도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커스는요. 제 강의의 포커스는 어렵게 하지 않고요. 쉽게 어프로치 해가지고 정리 깔끔하게 하는 게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예, 설명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자료집도 보시면 보통 판례집은 어떻게 되냐면 내용만 딱 나와 있어요. 내용만 딱 나와 있고 이게 뭘 요구하는지 이 판례에 요구하는 게 뭔지 핵심이 뭔지가 다 읽어봐야 내용이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구성을 하면서 첫 줄에 보면 첫 줄에 딱 읽으면 아 이게 뭘 요구하는 판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보기 쉽게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서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자, 1장 보시면 법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죠? 1장. 자, 공부하는 거 먼저 책에 먼저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네, 맨 앞에 법률 내용이라고 다 있고요. 거기 1절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 내용에 뭐 나와요? 종류 나오죠. 종류. 2절은요? 법률 내용에 효력 요건, 요건이라는 거죠. 요건. 세 번째는요? 목적이 나와요. 그죠? 네 번째는 법률 내용에 써보셔요. 요거 4개를 한번 옆에다 1장 옆에 굵은 글자로 돼 있죠. 옆에다 요걸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요. 예, 그리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체계도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시험 문제 이렇게. 법률 내용이 그러면 이렇게 4개 중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내용 시험을 낸다 그러면 전체를 낸다 그러면 이거 4개를 전체를 내는 거고 그 부분 하나만 낸다 그러면 여기를 내든가 아니면 여기를 내든가 이렇게 내겠죠.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를 우리가 시험에 대응을 하게 되는 목차가 크게 4개는 돼 있다. 이거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어디를 내고 있구나. 지금 출제자가 이걸 냈구나. 이걸 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죠.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주셔야 돼요. 디테일은 나중이고 일단 큰 목차는 잡으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 법률 행위 종류 그러면 이론적인 거 공부할 때 맨 먼저 법률 행위 종류에 생각나는 거 뭐가 있어요? 종류 아무거나 하나. 혼자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단독행위. 둘이 하면 계약. 예, 맞습니다. 예. 이 제목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제목.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거. 의무 부담 행위하고 또 하나 무슨 행위야? 처분 행위. 의무 부담 행위.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채권 행위. 이걸 채권 행위라고 그러죠. 이건 처분 행위. 대가를 지불하고 넘겨주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유상행위, 무상행위. 이게 법률행위의 종류들이죠. 종류들. 요건에는요. 법률행위의 요건에는 뭐가 있어요?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으로 나누네요. 그죠? 생각나시죠? 성립요건하고 뭐하고요? 효력발생요건. 이렇게 나누네요. 조건이 성취돼야 계약을 했는데 조건이 성취돼야 효력이 생기죠. 그게 효력발생요건이에요. 그죠? 목적은요.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 목적이 유효하려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효력이 있으려면 유효하려면 4가지를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가 목적이 뭐 해야 돼요? 정해줘야죠. 금액이 얼마냐? 목적물이 뭐냐? 정해놔라. 두 번째는 가능성 있냐? 가능성. 목적이 실현 가능하냐? 가능성 여부. 가능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를 불능이라고 그러죠. 불능. 그래, 불능에 대해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나눕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나눠요? 적법하냐? 위법하냐? 적법성 얘기해요. 네 번째가 뭐예요? 법률행위?
사회적 타당성이 있냐, 타당성이. 여기서 뭐를 공부하세요? 103조, 104조, 그 다음에 이중매매를 여기서 공부하는 거죠. 이거죠, 이게. 103조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104조도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아요. 왜요? 공정하지 않으니까. 계약이 공정성이 없으니까 타당하지 않아요. 그죠? 이중매매도 할 수 있는데 임매수자가 적극 가담하면 뭐가 없어요? 타당성이 없어요. 사회질서에 반해서. 다 이거죠. 이게 다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타당성. 그 타당성의 큰 얼개가 되는 거는 법률의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그 다음 해석, 법률의 해석. 해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 표시대로 하는 규범적 해석,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책 70페이지, 이게 기본서 70페이지입니다. 그죠? 이러면 책 정리가 된 거거든요. 이걸 하셔야 돼, 이거를. 이걸 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책 읽는 거는 나중이에요. 책 읽는 건 나중이라고. 거꾸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민법이 쉬워져요. 이걸 하는데, 지금 103조를 하는데 103조가 어디 박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3조. 자, 1번 판례는 뭐냐면 1번 판례는 제목 보시면 자기 소유가 아닌 누구 소유물? 타인 소유물에 대한 매매는 유효냐 무효냐 이걸 묻고 있죠. 자, 바로 볼게요. 타인 소유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처분의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요? 의무부담 행위. 위에다 쓰세요. 채권의 행위요.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채권의 행위. 로서 당연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유효다. 이거 질문을 하나 드리고 가려고 일부러 천천히 갔어요. 그럼 채권의 행위하고요, 처분의 행위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채권의 행위하고 처분의 행위하고 틀린 게 뭐예요? 채권의 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의무 부담 행위. 다른 점은요, 요거하고 이거. 결정적으로 저 채권의 행위하고 처분의 행위하고 다른 점은? 여기 기본적인 건데 이게 뚫려야 되는 게 이제 나중에 계약법에서 아주 중요한 얼개가 있거든요. 계약법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채권의 행위는 이행해 주겠다는 뭐를 하는 거예요? 이행하겠다는 뭐 약속이죠. 이행하겠다는 약정이에요. 약속.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해주겠다는 거죠. 나중에 내가 해줄게. 집을, 아파트를 내가 6개월 뒤에 넘겨줄게. 넘겨줄게라는 뭐예요? 약속을 하는 거를 채권의 행위. 그죠? 예.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처분의 행위는 뭐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권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집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 거는 뭐예요? 매매를 하는 거는 뭐예요? 매매를 법률적으로 뭐라고 정의하는지 기본서에 기억하세요? 563조에 있어요. 매매를 뭐라고 그래요?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아파트를 넘겨주겠다. 내가 아파트를 뭐 하겠다? 넘겨주겠다. 6개월 후에 넘겨주겠다라는 약정을 하죠. 그럼 반대편에다 뭐를 주겠다고요?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여기도 뭐를 해요? 약정을 해요. 그게 매매죠. 그죠? 그래서 이 집주인은 아파트를 이전해 줘야 돼. 아파트를 이전해 줄 뭐가 생겨요? 채무가 생겨요. 아파트 넘겨줄게 내가. 채무가 생겨요. 그래서 채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넘겨줄게 내가. 너는 뭐를 줘? 대금을 줘요. 근데 대금 10억을 줘. 여기도 그럼 대금을 지급해야 될 뭐가 생겨요? 채무가 생겨요. 그죠? 채무가. 집 주고 집 넘겨주고 여기는 돈 주겠다는 채무가 생겨요. 반대로. 그럼 얘는 집 주고 뭐가 생겨요? 쟤한테? 집 주고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죠. 돈 받을 채권이 생겨요. 집 줄게. 집 넘겨주고 얘한테 뭐가 생겨요? 돈 줘. 너 돈 줘. 채권 생겨요. 채무도 생기고 뭐도 생겨요? 채권도 생겨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대금을 줘야 되는 뭐가 생겨요? 돈 줘야 되는
채무, 10억을 줘야 되는 채무가 생기고 거꾸로 뭐가 생겨? 채권으로요. 채권으로 뭐 생겨요? 구체적으로. 아파트 달라, 아파트 넘겨달라, 아파트 넘겨달라 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겨. 그래서 채무도 생기고 뭐도 생겨요? 채권도 생겨요. 그래서 이걸 또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요? 의무부담행. 이거 의무부담행위는 채무에 중점을 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보면 채무부담. 채무가 생겼어. 얘네 둘 다. 뭐에 의해서 생겼어요? 매매에 의해서. 그래서 채무부담행위,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러는 거죠. 거꾸로 다른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도 불러요?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왜? 채권이 생겼어. 얘네. 채권이 생겼어. 뭐에 의해서? 매매에 의해서. 그럼 이 채권이 지금 실현돼요? 나중에 실현돼요? 나중에 실현이 되는 거지. 지금 실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줘야지, 얘가 아파트를 줘야지 채권이 실현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매매는 약속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6개월 후에 집을 넘겨줄게. 약속을 하는 게 채권의 의의다. 그죠? 그 6개월 후에 얘가 등기를 넘겨주면 뭐를 한 거예요? 얘가 집을 처분한 거죠. 뭐를 했다고 그래요? 처분했다. 뭐를 넘겨주면? 소유권 뭐를 해주면? 이전 등기를 격려하면 얘가 뭐 했다? 집을 처분했다. 처분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소유권이 여기 있는 거에 넘어가는 거 있죠, 그래요? 넘어가는 거죠. 이걸 처분행위를 했다고 그래요. 구별이 되죠, 이제 요거하고. 채권행위는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처분행위는 지금 당장 이 집이 이쪽으로 어떻게 해요?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요거하고 차이점이 이거예요. 요거하고 차이점이. 그래서 말하기를 이 매매계약은 약속을 하는 거니까 이 집이 자기 소유해야 돼요? 자기 소유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남의 집, 남의 땅 이거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처분행위를 하려면 뭐를 줘야 되니까 이쪽으로요? 등기를 이전해 줘야 되니까 이 사람한테 뭐가 있어야 돼? 이 사람한테 소유권, 처분권한이 있어야 이거 등기를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이걸 확장을 해서 요걸 확장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밑에다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요. 임대인, 얘가 임차인.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됐는지는 이걸 보면 알아. 이걸 보면 얘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이 상가 건물을 우리 임차했어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임차권을 상가에 대한 임차권을 이 사람한테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권을 이 사람이 병에게 넘기려고 그래요. 예, 임차권 뭐 하려면? 양도나 전대를 하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임대인의 뭐가 요건? 동의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해야 얘가 일로 넘기고 전대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동의 없이 얘가 양도나 전대를 하면 이 양도 전대는 무효요, 유효요? 무효, 유효? 유효? 왜요? 왜? 그게 이거예요, 지금. 무슨 행위? 채권행위는 뭐라고 그러는 거죠? 약속하는 거. 그죠? 예, 약속하는 거. 얘하고 약속이에요. 양도인하고 누구하고? 양수인하고 하는 뭐? 약속이에요, 약속. 그럼 이 양도 계약, 양도나 전대 계약은 채권행위예요, 처분행위예요? 예. 그래서 얘하고 둘이 하는 계약은 할 수 있어요. 그죠? 누구 동의 없이도. 동의 없더라도 얘 주인 빼놓고도 임차인하고 이 양수인하고 둘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채권 계약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에요. 누구끼리 하는 거예요, 누구끼리? 을하고 누구? 병하고 둘이서 하는 계약을 하는 거죠. 이 계약을 할 때 얘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왜? 채권 계약은 자기네끼리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이거? 유효다 이거. 이건 유효다 이거. 계약은 유효다.
유효인데 유효이나 누구의 동의를 못 얻었어요? 임대인의 동의를 못 얻었기 때문에 얘가 누구한테는 이걸 주장할 수 없어요? 임대인에게는 대항을 못 하죠.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을 못 합니다. 대항 못 한다. 뭐를 못 얻어서? 동의를 못 얻어서. 그럼 자기네끼리는 유효 무효? 그게 무슨 계약? 예, 채권 계약은 그래 유효인 거예요. 채권 계약. 채권 계약은 누구끼리? 자기네끼리 하는 거지, 자기네끼리. 그럼 얘가요, 얘가 이 가게 을로부터 넘겨받은 병이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채권 계약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누구끼리? 지네끼리 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은 누구끼리? 지네끼리 하는 거예요. 지네끼리. 그건 무효 유효? 유효. 그죠? 유효. 그럼 얘하고 한 이 채권 계약은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이 자기 거예요, 남의 거야? 남의 거를 이렇게 계약을 해도 되더라 이거죠. 그걸 무슨 계약?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 그리고 이게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임차인이 누구 동의 없이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뭐 하는 거? 임차권을 뭐 하는 것? 양도나 전대하는 계약은 무효요, 유효요? 유효이다. 다만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을 못 해요. 대항 요건이다. 임대인의 동의가 대항 요건이다. 채권 계약이라는 의미다. 채권 계약이라는 의미. 채권 계약은 누구끼리? 지네끼리. 오케이. 채권 계약은 지네끼리. 그죠? 자, 그러면 그 밑에 02번 볼게요.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뭐 하는 것? 매매하는 계약 체결. 매매하는 계약 체결은 타인 권리 매매에 해당해서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다. 그래서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매매하는 계약 유효입니다. 그죠? 유효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라서? 채권의 행위. 거기다 써보세요. 채권의 행위다. 매매 계약은 채권 계약이다. 채권의 행위. 법률의 행위 종류 중에서 여기 있는 요거 의무부담 행위하고 처분의 행위죠. 여기가 비중이 제일 높은 거예요. 이게 A 플러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응용 범위가 크거든요. 이거 내다가 지겨우면 이거 내는 거예요. 이거 내는 거예요. 이거 어쩌다 나오는 거 어쩌다. 비중이 틀려.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여기를. 이게 끝나면 이거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거 단독 행위니 계약이니 이런 거. 그렇죠? 그럼 그 의무부담 행위도 한번 써보세요. 의무부담 행위. 다음 중 의무부담 행위 아닌 거 고르세요. 아닌 거. 거기다 써보세요. 기억. 매매의 예약. 채권 행위예요? 처분 행위예요? 매매의 예약. 매매. 네?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아, 이거 시간 좀 오늘 걸리겠는데. 니음. 소비대차 계약. 돈 빌리는 건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계약? 돈 빌리면 채권 생기죠? 채권 양도하는 거.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동안. 매매 예약. 예약이라는 게 뭐예요? 집을 팔겠다는 뭐예요? 약속을 미리 하는 거죠. 약속이죠, 약속. 미리 하는 약속. 미리 하는 약속이니까 뭐예요? 처분 행위예요? 채권 행위예요? 채권 행위. 매매도요. 매매도 무슨 행위? 채권 행위. 매매는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집 넘겨줄게. 6개월 후에 아파트 넘겨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게 돼야 돼. 이게 기본이 돼야 돼. 기본이. 그래야 응용이 돼요. 응용이. 전세권 설정은요. 약속해놓은 거예요. 전세권 설정은 약속해놓은 거예요. 오늘 법무사한테 맡겨가지고 등기를 넘기는 거예요. 등기를 쳐야 돼요. 등기를 쳐야만 전세권자 앞으로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전세권이 생겨요. 뭐를 쳐야? 등기를 쳐와야 돼요. 쳐가지고 와야 돼요. 그죠? 그죠? 간을 치는 게 아니라 등기를 치는 거예요. 등기를 쳐야 뭐가 생겨요? 전세권이 세입자에게 생겨. 그죠? 그건 약속이에요. 지금 당장 해야 돼.
그래 처분행위예요. 이거는 처분행위예요. 약속하는 거 아니라고. 매매는 약속하는 거야. 매매. 내 6개월 후에 집 넘겨줄게. 근데 요거는요, 약속이야. 지금 당장 해야 돼. 지금 당장 해야 돼. 법무사 만나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 쳐야 되는 거죠. 그죠? 뭐를 쳐야 돼요? 등기 쳐야 돼. 아, 이거 쓰기 어려워요. 무슨 행위? 처분행위. 그럼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등기를 쳐줘야 되니까 전세 설정하는 사람은 소유권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등기를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세 설정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래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유권이 꼭 필요해요. 이거는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소유권이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만 유효하다. 이거는 어쭈구리. 아까 매매하고 매매 예약은 뭐야?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타인 소유도 돼요? 예. 이거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 누구 소유도? 타인 소유물도요. 타인 소유물에 대한 뭐 하는 거? 매매 예약 가능하죠? 이건 유효해요. 이거 유효야. 근데 이거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유권이 있어야만 돼요. 이건 남의 집은 안 되는 거죠. 저당권 설정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등기를 해야죠. 그럼 이것도 무슨 행위? 처분행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남의 집이나 남의 땅에 대한 저당 설정할 수가 없다. 그죠? 남의 땅에 대한 저당권 설정 행위는 유효, 무효? 남의 땅 무효.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시험 출제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매매를 낼 수도 있고요. 매매를 낼 수도 있고 어디를 낼 수도 있어요? 전세나 저당권 설정을 내요. 이걸 가지고. 저당권 설정 행위는 의무부담 행위다, 처분 행위다. 그쵸? 예, 그거 시험 나오는데요. 그게 민법 총칙 낸 거예요. 저당권이지만 타이틀은 저당권이지만 실질은 뭐 낸 거예요? 민법 총칙의 법률 행위 이거 낸 거예요. 처분 행위하고 채권 행위 구별할 줄 아냐 이거죠. 여기가 응용 범위 넓은데 여기 이거 꼭 잡으셔야 돼요. 소비대차 계약은 무슨 행위? 돈 꾸죠? 돈 꾸면 뭐라고 그래? 꾸는 사람이 오늘 갚는다고 그래요? 나중에 갚는다고? 나중에 갚을게. 무슨 행위? 채권 행위. 내가 6개월 뒤에 갚을게. 이자 얼마 쳐가지고. 그죠? 채권 양도하는 건 무슨 행위? 채권 양도는 의무부담 행위예요? 처분 행위예요? 시험은 이게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돈 1억을 꿔주면 뭐가 생겨요? 채권 생기죠? 돈 꿔주는 건 뭐예요? 돈 꿔주는 건 채권 행위예요. 채권 행위. 돈 꿔주는 건 채권 행위예요. 잘 생각하세요. 요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죠? 을이 갑에게 1억을 꿔줬어요. 1억을요. 그럼 을은 뭐가 생겨요? 채권 생기죠? 채권 생겨. 강호동이가 아무나한테 생각이 아무도 없네. 효리한테 1억을 꿔줬어요. 그럼 얘 채권 생기죠? 채권 생기죠. 그죠? 돈 꿔주면 요 채권을 호동이가 친구한테 재석이한테 넘겼어요. 채권을 일로 넘겼어요. 채권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뭐예요? 그럼 얘 채권이 호동이가 가지고 있는 채권 1억짜리 채권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병에게 넘어가죠. 그럼 이 채권이 얘한테 있어요? 일로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죠. 채권이 넘어가요. 요건 뭐예요? 예, 요거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 채권 양도는 처분행위예요. 이 채권이 어디로 갔어요? 양수인에게 넘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갑에 대해서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유권을 병에게 뭐 하는 거? 양도했어요.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도 무슨 행위? 이것도 처분 행위예요. 잘 보세요.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무슨 행위? 소유권을 뭐 하는 것도 무슨 행위? 처분 행위예요. 처분 행위. 권리가 소유권이나 채권이나 다 권리가 어떻게 이쪽으로요? 넘겨지는 거예요. 일로 넘어가 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채권 행위는 약정을 하는 거죠.
약정하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얘는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채권을, 얘는 물권을, 채권이나 물권을 이쪽으로 뭐 하는 거? 넘겨줘 버리는 거. 넘겨줘 버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적으로? 양도라고 그래요. 양도. 매매가 아니에요. 매매가 아니에요. 매매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이걸 구별을 안 하고 써요. 뭐하고 뭐를 구별 안 해요? 매매하고 양도를 구별을 안 하고 써요.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 찾아보면 이게 한글학자들이 이걸 구별을 못해. 왜 못하고 써요? 법학을 모르니까. 법학을 모르니까 매매하고 양도를 구별을 못해요. 근데 법리적으로는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늘하고 땅입니다. 하늘하고 땅. 매매는 뭐고요? 오늘의 지금 여지껏 떠드는 거에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어. 매매가 뭐라고요? 채권행위요. 해주겠다 내가. 해줄게. 6개월 후에 등기를 넘겨줄게. 몇 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소유권 뭐 해줄게? 등기를. 이전해 줄게. 이전해 줄게라는 거죠. 줄게. 그게 무슨 행위? 채권행위. 양도는 뭐예요? 오늘 뭐 했어? 오늘 나 뭐 했어? 등기. 내 집 등기를. 내 집 뭐 했어? 내 집. 등기 넘겼어. 뭐를 넘겼어? 등기를 넘겼어. 그럼 뭐 한 거야? 내가 소유권을 양도한 거야. 그걸 무슨 행위? 처분행위. 이걸 한글로 풀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글로 풀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법률 용어로 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거를 써보세요. 여기다 뭐라고 써요? 채권행위. 이거는 처분행위. 예,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지금. 매매는 뭐라고 그래요? 양도는? 오케이. 이해되세요? 중고 핸드폰을 내가 팔려고 내놨어요. 오케이요? 그랬더니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래서 전화상으로 약속했어. 그죠? 다음 주에 내가 넘겨줄게요. 다음 주에 핸드폰 넘겨줄게요. 그건 뭐예요? 그건 무슨 행위? 채권행위. 약속한 거죠.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뭘 넘겨주면? 핸드폰을 넘겨주면 무슨 행위? 그걸 양도라고 그래. 양도. 구별됐어요? 예. 이건 하나 하셔야 돼. 이거. 그래야 법률행위가 이걸 알아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이거 하나 하면 끝난 거죠? 대부분 이걸 정확하게 못 깨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고. 그 다음 자 3번이요. 3번 판례 봐요. 3번 판례. 빈출입니다. 빈출. 매매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입니다. 확정. 여기 한 번 더 복습하고 가요. 법률행위의 목적이요. 목적이 유효하려면, 법률행위의 목적이 유효하려면 몇 가지 갖춰야 된다고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요, 네 번째.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정리가 돼요. 3번에 보세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빨간 줄이요. 확정해야 돼요? 확정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가 있으면,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동그라미. 자, 밑에 판례가 그 내용이에요. 볼게요. 상가 분양할 때 한 구자의 분양 면적은 4평을 기준으로 하고 분양대금은 평당 3,100만 원으로 한다. 이때 분양계약을 할 때, 상가 분양계약을 할 때 피고들이 점포의 위치를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양받는 점포의 위치는 미리 정하지 아니하며, 대상 점포의 위치는 언제 정해요? 입주 전 잔금 완납 후.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럼 상가가 몇 호인지 정해져요? 아직 안 정해져요? 그럼 그 상가가 몇 호인지는 언제 결정된다고요? 추첨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때 계약의 목적이 특정될 수 있는 뭐가 정해져 있었어요? 기준에 동그라미요. 기준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추첨으로 하자 이거죠. 추첨으로. 그죠? 1층이 될지 2층이 될지 모르잖아. 이거는 이 상가 분양 계약은 그러면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그럼 계약할 때는 상가 몇 호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그래도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이게 민총하고 거기다 써보세요. 민총하고 계약법에 민총하고 계약 총론. 민총에서도 나오고 어디에서도 나와요? 계약법이요. 계약법. 양쪽에서 다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3번 나왔어요. 이게 3번. 민총에서 한 번, 여기 계약법에서 2번. 3번 나왔어요. 여기 빈출이라고 된 거는 우리 시험에 3번 이상 나온 것만 표시한 거예요. 한 번 나온 건 제가 다 그냥 빼버렸어요. 그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다음 뒤로 넘겨서 4번. 목적이 적법. 거기다 써볼까요? 중간 생략 등기요. 4번을 위에다 뭐라고 써요?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탈법이에요? 아니에요? 탈법이에요? 아니에요? 탈법. 법을 지켰어요? 회피했어요? 회피했죠? 왜 회피하는 거야? 이거 중간 생략 등기는 세금 내려고요? 안 내려고? 얘가 세금 안 내려고 등기 이렇게 하는 거죠? 법 지켰어요? 탈법이에요? 법을 어겼어요. 탈법이야. 탈법. 뭐를 안 내려고? 세금을 땡겨 먹으려고. 세금 안 내려고죠? 탈법을 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준수한 거예요? 법 위반이죠. 법을 위반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일반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법을 어겼구만 그러면 무효라고 그러죠. 법을 어겼는데도, 법을 위반했는데도 이건 뭐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에요. 이게 무효다,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 의미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의미 없어요. 중간생략 등기는 뭐를 어겼는데도요? 법을 위반했는데도 무효래요? 무효가 아니래요? 무효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사법상 무효다? 노.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다. 벌금만 낸다. 벌금만. 그죠? 벌금만 낸다. 그래도 이 매매는 얘네끼리 한 매매는 무효다,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고 제재만 받는다. 벌금만 두드려 맞는다. 이 얘기죠. 이게 효력 규정이라고 그래요? 단속 규정이라고 그래요? 예, 이 법 규정이 무슨 규정이라고요? 단속 규정이다. 이게 단속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위반이다. 이게 효력 규정이면 뭐가 됐어요? 무효죠. 근데 이건 단속 규정 위반이니까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다. 예. 단 끝에다 거기다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꽝 무효. 그죠? 두 개로 나누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더 쉽죠. 비허가구역 무슨 구역? 비허가구역? 허가구역 밖. 허가구역 밖에는 뭐예요? 무효 유효. 허가구역 밖에서 이 중간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는 무효 유효? 유효. 근데 어디서는요? 허가구역 내에서는 무효. 이거 중간생략 등기 허용을 전혀 안 합니다. 두 개로 나누면 정리권. 다음 3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그 타당성 옆에다 이렇게 3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타당성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3개요. 103조. 두 번째는요? 104조. 세 번째는 요게 다 지금 사회적 타당성하고 결부된 것이다. 그죠? 예.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하고 결부된 거예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타당하냐, 타당하냐, 사회윤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겠느냐, 없겠냐 이거죠. 자, 거기서 103조 조문 보십니다. 조문. 선량한 풍속이 있다.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에 동그라미세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다. 그죠? 익히 잘 아시는 주문입니다. 먼저 5번 판단 기준. 판단 기준은 자 기억 반사회적인 조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요. 불법 조건 또는 니은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경우 디귿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뭐한 경우? 반사회적인 경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기의 불법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가 바로 103조의 판단 기준이다. 103조의 판단 기준이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 불법 조건. 거기다 써보세요. 151조 1항.
151조 몇 항? 1항. 민법 총칙 조건 기한할 때 나와요. 조건 기한할 때. 조건이 뭐에 위반할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뭐라고요? 무엇이? 조건이 뭐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법률의 행위 전체가 꽝이다. 오케이요? 그걸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요. 무슨 조건? 불법 조건. 옆에다 쓰세요. 민법 몇 조? 151조 1항. 시험에 이게 잘 나와. 이게 엄청 잘 나와 그래요. 조건에서 엄청 잘 나와. 조건에서 이게. 조건에서 별 3개짜리죠. 민법 총칙보다. 니은은 금전이 결부된 때. 뭐가 결부된 거예요? 금전 위에다 금품이요. 금품을 결부시킨 거예요. 금품 결부시킨 거. 그 다음 디귿은 무슨 불법? 동기열불법. 예, 요 3가지가 103조의 판단 기준이다. 두 번째 6번 06번 판단식이요.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 판단식이는 법률의 행위 언제가 기준이에요? 성립 당시의 효력 발생 시에요. 작년 간평사 시험에 효력 발생 시라고 나왔어요. 효력 발생 시가 아니고 언제가 기준? 성립 당시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법률에 의해 적법이나 유무효는 다 언제가 기준이에요? 성립 당시가 기준이에요. 성립 당시. 그 후에 일어난 거는 그거는 기준, 그건 따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쌍괄호 3번 103조 위반에 해당하는 거 있어요. 이제부터 103조 위반에 해당하는 거. 자, 거기다 7번 볼게요. 07번 부정한 청탁 사건 하고 08번에 발표하시고요. 8번 첩계약부터 볼게요. 부첩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에 입적한다는 부수적 약정은 103조 위반으로 위협니다. 본처가 죽으면 뭐 하기로 한 거예요? 입적시켜주겠다. 그죠? 입적시켜주겠다. 이거 첩계약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비교가 3개 있어요. 비교 3개. 요걸 정리하는 게 관건이에요. 비교 1. 첩관계를 뭐 하기로 하면서? 단절 동그라미에 단절. 그럼 계속하는 거예요? 끊는 거야? 끊으면서 첩에게 뭐 주기로 한 거?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이거는 반사회적인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효가 아닙니다. 그죠? 예. 저질렀으면 뒷수습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죠? 두 번째 비교 2. 부정행위를 뭐 하는 대가요? 용서받는 대가로. 여기서 부정행위는 바람핀 거예요. 남편이 처에게 부동산을 뭐 하대요?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뭐 하는 동안?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뭐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처분할 수 없다는 약정.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마누라가 임의로 뭐 할 수 없어요? 처분할 수 없다는 약정. 요거는 무효 유효. 유효다. 요거 유효다. 옆에 가로 보니까 똑똑한 바람둥이 사건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요게 요 차이거든요. 남편이 바람 피다가 잡혔어요. 처한테. 그죠? 처가 대응하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해야죠. 그죠? 예. 처한테 잡혔으니까 남편이. 그죠? 현장 잡히면 이혼해야죠. 맞잖아요. 그죠? 간통죄로 고소하면 이거 이혼 당하는 거죠. 남편이 달래려고 지금 무마책을 쓴 거라고요. 무마책을. 뭐라고요? 무마책을. 2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2가지 방법. 하나는 뭐 한 거예요? 그냥 아파트를, 살고 있는 아파트를 뭐 했다? 처에게 증여로 그냥 줬다. 증여로 그냥 줬다. 그냥 넘겼다 이거죠. 그냥 넘겼다. 두 번째는 증여를 주는데 여기다 뭐 걸었다는 거죠. 조건 붙였다 이거. 요 조건이 지금 한 거예요. 요 조건이.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무마하는 방법이. 그냥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증여를 주는데 뭐를 붙이는 거? 조건을 붙이는 거. 조건이 뭐예요? 뭐 할 수 없다고? 처분하지 마라. 처분할 수 없다.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부부로 사는 동안 뭐 할 수 없다고요? 처분할 수 없다. 요 위에 거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요건 조건이 없어요. 요건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이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처가 이거 아파트 넘겨받으면 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팔고 이혼하면 되죠. 예, 집 잃고 마누라. 요건 바로 집 잃고 마누라 이런 거고요. 요건 뭐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둘 다 지킨 거예요. 제가 옆에다 써놨잖아요. 가로하고.
예, 이렇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부첩관계가 뭐하면? 종료하면 부동산을 뭐한다? 돌려준다는 해제 조건이 있는 증여계약. 보세요. 이거 외우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비교 1, 2, 3번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죠? 다 틀려. 근데 내용이 3번은 뭐예요? 3번은 부첩관계가 뭐하면? 부첩이에요, 부처예요? 아까는 처예요. 처. 2번은 처예요. 처한테 어떻게 한 거야? 처한테 바람 피다가 무마책으로 뭐 한 거라고요? 줄게, 내가 아파트 줄게. 대신에 뭐 하지 마? 처분하지 마. 우리 사는 동안, 우리 같이 사는 동안은 당신 뭐 하지 마? 이 아파트 처분하지 마. 그럼 아파트 누구한테 있어요? 등기는 넘겨준 건 똑같아. 등기를 넘겨준 건 똑같은데 요건 뭐가 있어요? 여기에 처분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유효라는 거죠. 이거 유효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예요? A하고 B하고가 무슨 사이예요? 첩이에요. 첩. 비읍이 하나 붙었어요. 남편이 첩한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첩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으로? 해제 조건. 예, 이제 점점 종합적으로 돼요. 민법이. 그죠? 거기다 써보세요. 첩입니다. 첩. 그죠? 예. 첩은 오래 있으려고 그래요? 헤어지려고 그래요? 헤어지려고 그러죠. 그죠? 여기는요? 안 헤어지려고 그러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생사가? 여기는 안 놀려고 그러고 여기는 뭐 하려고 그래요? 빨리 놓고 헤어지려고 그러죠. 여기는 뭐만 가지면 돼. 여기서는 요것만 챙기면 되는 거고. 그죠? 여기는 이거 줬으니까 더 오래 붙잡아 두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때 이 남자가 이 첩하고 지금 이런 관계죠. 얘는 헤어지려고 그러니까 얘는 뭐 하자는 거예요? 아파트를 증여로 주는데 내 아파트 증여로 줄게. 대신에 뭐가 있어요? 헤어지면 어떻게 하자고요? 돌려달라 이거죠. 헤어지면 뭐 해달라? 돌려달라 이거죠. 헤어지면 돌려달라는 거예요. 헤어지면 증여한 아파트를 뭐 해달라고요? 돌려달라. 이거 무슨 조건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해제 조건부죠. 해제 조건부 중요해요. 해제 조건부 써보세요. 무슨 조건? 해제 조건이 이게 해제 조건. 내가 주는데 뭐 하면? 헤어지면. 얘가 헤어지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가지고 와라 이거죠. 가져와라. 그럼 이 사람 남자의 마음은 뭐예요? 남자의 속마음은? 읽으세요. 이 남자의 마음을 꿰뚫으면 여자가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마. 가자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아파트를 내놔죠. 그 말은 이 남자는 뭐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첩관계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죠. 그럼 첩관계를 끌고 가겠다는 거는 사회질서에 위반돼. 그래서 무효예요 이게. 그래서 무효입니다. 세 번째가. 그래서 부첩관계가 종료하면 부동산을 뭐 한다고요? 돌려준다는 해제 조건이 있는 증여계약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뭐까지요? 증여도 무효다.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뭐까지요? 증여계약. 증여계약이 뭐예요? 법률행위요. 증여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자체도 무효다. 그럼 그 밑에다 별표하고 시험은 뭐라고 나와요? 시험은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거기다 써보세요. 밑에다.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조건만 뭐하여서?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럼 5의 X? X. 그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 그럼 조건만 꽝이에요? 계약 전체가 꽝이에요? 증여도 꽝이고요. 여기다 증여라고 쓰세요. 거기다 뭐라고요? 꽝. 뭐도 꽝. 헤어지면 뭐 해달라고요? 돌려달라는. 뭐도 꽝? 조건도 뭐라고요? 꽝. 그럼 이게 왜 조건하고 법률행위 증여를 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분리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하고 이거 분리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이게 왜 분리가 안 되냐고. 조금 전에 받아 쓴 게 뭐예요? 받아 쓴 게 뭐라고요? 받아 쓴 거 한번 적어볼게요. 뭐만요? 조건만. 이 법률에 의하고 뭐 해가지고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없다? 무효로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뭐만 분리해가지고? 조건만. 그 말은 뭐예요? 조건하고 증여가 법률에 의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죠.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동그라미 치세요? 크게 동그라미 치세요. 뭐라고요? 뭐하고 뭐가? 조건하고 법률에 의하고 어떻게 된 거라고요? 예, 분리할 수 없어.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요. 뭐 외워서 그렇지 뭐. 조건이라는 게 이거예요. 조건이라는 게. 보시면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죠? 토지 계약서를 쓰든 아파트 계약서를 쓰든 계약서를 써요. 그죠? 보면 거기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파트를 뭐 한다? 아파트나 토지를 뭐 한다? 매매한다 또는 증여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법률의 의미, 이게 법률의 의미. 그죠? 맞죠? 아파트를 또는 토지를 6억에 매매로 넘긴다. 그죠? 6억에 넘긴다. 이게 법률의 의미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밑에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특약사항이 붙어 있어요. 특약사항. 이 특약사항이 바로 뭐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 이 특약사항이 부관이라는 거죠. 부관. 조건하고 기한이라는 거죠. 조건이나 기한을 뭐라고 그래? 이걸 부관이라고 그래. 특약이라고 그래. 특약. 그럼 이 특약이 어디 들어있어요? 특약이. 이 매매계약서에 일부란 말이죠. 이게. 이 매매계약서의 일부가 특약사항이에요. 그럼 이 특약사항을 이 매매계약하고 뗄 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을 요게 뭐예요? 요게? 조건만을 법률에 의해서 떼가지고 무효로 할 수가 없고 요게 불법이면 뭐까지? 전체가 다 불법이 돼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조건만 분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것만 무효예요? 증여도 무효예요? 다 꽝이다. 이거 꽝이 된다. 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특약은 이 매매계약에 다 껴있는 거거든요. 이것만 떼내가지고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잘못되면 이것도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오케이. 그게 그 판례입니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첫 계약하면 판례 3개가 나오셔야 돼요. 판례 3개. 판례 1번은 뭐? 단절하는 거는 괜찮아요. 이거 바람 피신 분은 알아요. 그죠? 제가 그때 노원에도 강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맨 앞에 계신 아저씨분이 그거는 선생님 그거는 생활비는 줘야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죠. 하셨죠? 그랬더니 맞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뚝뚝한 바람둥이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부첩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거. 요거는 무효다. 세 개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첫 계약 하나가 마무리된 거예요. 그 다음 9번, 10번, 11번 있는데요. 10번 볼게요. 10번. 소송 브루코 사건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변호사 아닌 자니까 누구예요? 브루코예요. 브루코. 그죠? 브루코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인 뭐를 임야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103조에 위반해서 뭐가 된다? 무효다. 누가 받기로 하는 거? 브루코가. 뭐 하면? 소송에서 이기면 임야 주기로 한 거죠. 임야 만평 주기로 한 거. 그죠? 거기다 그러면 변호사가 받기로 하면 유효죠. 그 차예요. 글자 하나 차예요. 변호사가 성공보수로 받죠. 그죠? 소송 위임 맡아가지고 소송에서 뭐 하면? 승소하면 뭘 받기로 해요? 이 소송 거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한테 일임할 때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이기면 그 임야 찾으면 반 줄게. 그죠? 이게 성공보수 받는 거죠. 성공보수. 근데 그걸 누가 받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브로커가 받으면 안 돼. 변호사 아닌 자가 하면 안 돼. 그죠?
그죠? 변호사 아닌 사람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만 먹겠다고. 변호사가 먹으면 괜찮아 이게 변호사가 밥그릇 지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예, 딴 사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건 괜찮아도 변호사가 이런 거 해도 괜찮고 딴 사람은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고리사채 사건입니다. 고리사채. 예, 전원합의체네요. 전합이네요. 체킹하세요. 전합. 고리사채는 뭐예요? 급전 빌리는데 고리로 빌리죠. 그러면서 그 사채업자가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줘요? 선이자 떼요? 거기다 쓰세요. 이건 뭐 때문에 붙은 거예요? 선이자 때문에. 선이자를 먼저 뜯었다 이거죠. 내가 5천만 원을 빌리면 5천만 원을 다 빌려줘요? 선이자 빼고 줘요? 선이자를 빼고 줘요. 그게 고리사채 사건이에요. 거기다 써보세요. 5천 중에서 5천만 원을 빌립니다.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소비 뭐라고 그래요? 차주, 빌릴 차자. 빌려주는 사람은 소비, 대주. 대주가 누구요? 사채업자. 예. 칼만 안 들었지 강도라고 그럽니다. 그죠? 예. 5천만 원 5천만 원 빌리면 거기다 뭐를 뗀다는 거예요? 선이자를 뗍니다. 선이자를. 그럼 차주가 5천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선이자를 뺀 나머지를 받게 돼요. 그럼 이쪽에서 차주가 이분한테 뭐를 준 거예요? 선이자를 뭐 한 거예요? 이쪽으로한테 지불을 한 거예요. 선이자를 지불을 했다 이거죠. 지불했다. 선이자를 지불했다. 그럼 이 지불한 선이자를 이 차주가 나중에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그래 이거 소송 붙은 거야 이게 지금. 선이자를 줬다. 이 준 거를 이분이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거예요. 님 선이자를 준 거는 반사회적인가요? 아닌가 이건? 반사회적인가요? 아닌가요? 두 번째, 이게 반사회적인 거면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생각해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돈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지위를 보면 누가 약자예요? 차주가. 그럼 법이 누구 편에 섞여 있어요? 예, 이쪽 편에 섞였죠. 그러면 요 돈을 뭐 하자? 찾아오자 못 찾아오자? 찾아오게 하는 게 정의에 맞다 이거지. 그 논리 구성을 한 거예요. 논리 구성을 어떻게 한 거냐면 잘 보셔야 돼요.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 2번 한번 써. 2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첩계약을요. 첩계약을 해가지고 아파트 준 거는요. 아파트 준 거는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아파트 증여한 거는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죠? 불법 원인 급여니까. 무슨 급여? 불법 원인 급여니까 이거는 찾아올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죠? 반환 청구가 돼요? 못 돼요?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죠? 무슨 급여니까 이게? 불법 원인 급여물. 요거는요. 선이자 준 거는 불법 원인 급여예요? 아니에요? 선이자를 준 거는 선이자를 차주가 사채업자에게 떼서 준 거는 반사회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첩에게 남자가 첩에게 준 아파트는 반사회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첩계약의 대가를 아파트 준 거죠? 반사회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찾아올 수 없어요. 무슨 급여니까 이게? 불법 원인 급여. 그럼 아파트는 누구 거가 돼요? 이쪽 거가 돼요? 수익자 거가 돼요? 예, 얘가 소유자가 되죠? 수익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수익자가 뭐가 된다? 저 아파트에 뭐가 돼? 소유주다. 수익자가 소유주다. 요 돈은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일까요? 아닐까요? 불법 원인 급여라는 거죠. 반사회적이다. 이거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 2예요. 반사회적이에요. 왜? 얘는 약자고요. 얘가 사회적으로 우월한 사람이에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니까. 걔가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한 거죠. 악용해서 돈을 뜯어먹은 거예요. 그죠? 돈을 뜯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103조 위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기를 여기 보세요. 103조 위반이면 이걸 무슨 급여라고 그래요? 불법원인 급여물이라고 그러죠. 그럼 불법원인 급여물이면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여기 있잖아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가 결론이거든요. 없다가. 근데 이거는 우리 대법원이 한번 틀은 거예요. 차주의 불법, 불법성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성 비교 이론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써보세요. 불법성 무슨 이론? 비교 이론이라고 그래요. 비교 이론. 불법을 비교를 해봤더니 누구의 불법이 더 크다는 거예요. 차주의 불법은 작고 불법은 작고 대주의 불법은 크다 이거죠. 크다. 저울에 올려보니까 불법은 작은데 불법은 뭐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죠. 크다. 그럴 때는 이게 103조 위반이지만 차주의 불법보다 불법이 뭐하니까? 크니까 이 돈을 못 찾아오게 하자. 찾아오게 하는 게 정의에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요거 103조 위반이래요, 아니래요? 위반인데 뭐 할 수 있다고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뭘 비교해 보니까 불법을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르더라 이거죠. 다르다. 이거는 똑같아요. 이거는 니나 똑같아. 그죠? 이거는 불법이 똑같다 이거죠. 이놈이나 죄송합니다. 이분이나. 근데 이거는 이쪽의 불법보다 이쪽의 불법이 됐다 현저히 크다면 이거는 찾아오는 게 맞다 이거죠. 설득력 있어요? 전원합의체요. 이게 옛날 판례기면 옛날 판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뭐의 위반이니까? 103조 위반이니까 찾아올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던 거죠. 그랬다가 이걸 뒤집었다는 거예요. 왜? 불법이 다르다. 불법을 비교해보니까 양적으로 다르다 이거예요. 제가 비유를 하기를 부부싸움 하면 뭐라고 그래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나 그분이나 똑같으니까 싸우죠 그러죠? 그죠? 남들은 그러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을 하면 억울하죠 한쪽이. 분명 한쪽은 억울해요. 왜요? 아니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내가 재떨이 던졌는데 내가 똑같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남들이 볼 땐 뭐라고 그래요? 같다. 형식 논리상으로 같다라고 그래요. 그죠? 똑같으니까 싸운다라고 그러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뭐라는 거죠? 불법이 다르다는 거죠. 남편이 바람을 펴서 내가 뭐를 던졌다면 여자가 재떨이를 던졌다면 그건 누구의 불법이? 남편의 불법이 있다만 하고 여자의 불법이 작다는 거예요. 이걸 비교한 게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예요. 이게 뭐냐면 판례가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뭐만 본 거예요? 전에는 형식 논리만 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뭐까지요? 내용까지 뜯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전원합의체 하나를 보셨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시계가 없어요. 1시간 지났어요? 네네네. 예, 잠깐 쉬었다가요 12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